한편 김건희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계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했습니다. 자, 명태균 씨 기자들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죠. 김상민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서정욱 변호사가 추천한 걸로 국민의힘의 모 국회의원한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신천지 관련된 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좀 친밀한 관계였는데 실질적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입니다. 예. 저는 특검에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모두 말하고 사실대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방금 말씀 주신 거 특검에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특검에서 물어보는 말만 답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특검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향후 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저는 모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를 어떤 대변하거나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검은 국민의 많은 세금과 그다음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어떤 특정 기간 안에 어떤 것을 밝혀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갖고 있는 그런 의혹을 풀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명태균 씨 오늘도 많은 사람들 이름을 얘기했군요. 서정욱 변호사가 이 김상민 검사를 추천했다. 그리고 신천지 관련된 거는 홍준표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또 얘기를 했네요. 특검이 이 세 분에 관련된 의혹들 다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명 씨는 이중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김영선 전 의원과 돈을 주고받은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 보석 상태로 석방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신분이지만 더 나아간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관여 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여러 정황에 부합하는 주장인지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여러 인사들의 실명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네. 이와 같은 실명은 아마 조사 단계에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관련자인 명 씨가 실명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특검이 이들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언급된 실명 인물들의 관련 근거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소환 조사를 단행할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현황상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는 소환 조사가 임박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특검이 이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적시된 박완수 경남지사나 김진태 강원지사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인물들도 공천 개입 의혹의 대상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에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구속됐습니다. 그 내용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법원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요? 앞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은 160여 장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임에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반복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결정을 했는데 자, 법원이 어떤 혐의를 인정한 거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나아가서 소속 외청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관련된 지시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사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교적 입증이 용이한 반면 국무위원들의 방조 내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장기간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관련 혐의의 근거를 상당 부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혐의가 소명된다면 그 자체 이 전 장관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 사건의 핵심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특검의 근거 제시에 따라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역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자 이상민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소방청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 장면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단전 단수란 그 단어 용어를 들으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그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특검이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시키는 데는 성공한 셈인데 자 그렇다면 다음 칼날은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또 나오더군요. 한 전 총리를 향한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미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고 대통령실 CCTV 내용상 관련 문건을 국무위원들과 돌려보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 전 총리의 주거지 총리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되었고 네. 어제는 특검이 한 전 총리의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당시 한 전 총리의 동선과 행적도 조사했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라면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자명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비교적 일찍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안가 회동의 멤버로서 비상계엄 사후 수습이나 2차 비상계엄을 논의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 최상목 전 총리 등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여러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박성배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